네, 안녕하세요. 대수 1단원 두 번째 시간. 앞에 거듭 제곱근에 이어서 지수의 확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지수의 확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듭 제곱을 확장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2의 세제곱이라고 만약에 하는 수가 있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2가 미치라고 했고 3을 지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거듭 제곱이라는 것 자체를 애초에 2를 3번 곱했다라고 해서 3이라는 것을 오른쪽 위참자로 표시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인 것만을 다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지수가 자연수를 넘어서서 정수, 유리수, 무리수, 그리고 심지어는 뭐 유리수, 무리수 다 합할 거니까 실수까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결론적으로 지수 법칙은 성립한다. 그리고 밑을 지수를 확장해 나갈 때마다 밑의 범위는 축소된다. 라고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의 루트 2 플러스 2승에 곱하기 2의 루트 2 마이너스 2승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반대로 할게요. 그냥 더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2에 2 더하기 2니까 2의 4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16이다. 이런 식으로 답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값이 뭔지는 정확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를 곱셈을 했을 때 결국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수 법칙은 성립한다는 걸 알겠는데 대체 지수의 확장이 무슨 의미이고 또 밑의 범위는 어떻게 축소가 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 공통수학 2였나요? 지금 예전에는 수학 하였는데 어쨌든 공통수학 2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합이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죠. N, C, R.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해서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기호를 써서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결국 N팩에 N-R팩에다가 R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R이 N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 3C3이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3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골라 선택을 어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경우수는 당연히 한 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R 대신에 N을 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N을 넣고 N을 넣는 거죠. 그러면 얘는 날아가는 건데 N 빼기 N, 즉 0 팩토리얼 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사실 계승이라는 것, 팩토리얼이라는 걸 어떻게 배웠냐면 그 수부터 시작해서 1만큼 점점 낮아지는 자연수를 1까지 곱한 거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그 정의대로 하면 0 팩토리얼은 우리가 어떤 수로 할지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NCR에서 R이 N일 때 성립하게 하려면 0 팩토리얼을 뭘로 정의하면 좋을까요? 1로 정의하면 딱 모든 게 들어맞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수를 확장할 때 또 지수 법칙을 모든 지수가 뭐든 간에 성립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장을 시킬 때 몇 가지 정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2의 제곱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이제 2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알고 있단 말이죠. 2에 2 빼기 2다. 뭔가 빼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3이라면 3 빼기 2라서 1승 2가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2 빼기 2라고 할 수 있다고 치면 참 편할 것 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1이잖아. 같은 수로 나눴으니까. 그런데 2의 0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2의 0승은 1이라고 만약에 정의한다면 새롭게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여기에서도 지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의 0제곱을 1로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2의 마이너스 2는 안 배웠어. 그런데 만약에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2의 0승이 되고 아까 정의에 의해서 1이 되잖아. 그럼 얘가 두 개가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2의 마이너스 2승을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해주면 즉 역수 관계라고 해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게 다 들어맞는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정수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지수의 0과 음수의 음의 정수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A의 어떤 수의 0승은 1이다 라고 정의하고 어떤 수의 마이너스 n, 물론 n은 자연수입니다. 이때 이것은 역수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의 0승이다. 1이죠. 그리고 5의 마이너스 2승이다. 25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알아놔야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지수가 확장될 때 우리는 밑이 축소된다고 했어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0의 0승 같은 것은 우선 정의하지 않습니다. 또 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면 이 정의에 따라 0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분모가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밑이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의 정수가 올라갈 때는 밑이 0이 아닌 모든 수가 가능하다. 또 그 과정에서 모든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이 아니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는 어떨까요? 자, 유리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혹시 안 날 수 있어요. 자, 유리수라는 것은 우리가 수를 점점 확장시켜 나갈 때 정수 다음으로 확장이 되는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어, 분수꼴로 즉 a분의 b 물론 a가 0이 아니겠죠.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순환소수라고 예를 들면 하면 그런 것들도 유리수고 또 정수가 아닌 3분의 5 이런 애들도 유리수고 아까 말했던 정수도 생각해 보면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죠. 심지어 0도 1분의 0이니까 분명히 a분의 b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유리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확장을 좀 시켜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a의 2분의 3승이다. 이런 애를 정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이 분모에 있는 게 거듭 제곱근을 전에 배웠죠. 거듭 제곱근의 n이랑 똑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a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제곱을 했어요. 제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수법칙이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희가 여기서 아주 엄밀한 그 증명 같은 거는 조금 생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수법칙을 모두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지수를 확장할 때 이런 것을 도입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a 세제곱이 되죠.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우리는 얘가 양수고 그리고 음,
얘도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a 세제곱의 제곱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치? 좀 바꿔서 해볼까요? 뭐 이걸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제곱근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는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밑이 양수니까. 그러면 이 양수라는 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a 제곱의 세 제곱근 중 양수다라고 볼 수 있죠. 즉 3제곱근 a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 분모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오는 것이고 분모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오는 것이고 그리고 분자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a가 양수 1대라고 조건을 달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유리수 지수부터 아까는 밑이 0이 아니어야 됐죠. 정수가. 유리수 지수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a가 밑이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야. 그러면 뭐 애초에 분모를 뭘로 잡아야 되겠어? 여기 들어갈 수니까 당연히 2보다 큰 자연수니까 2로 잡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2 마이너스 3승이다. 이건 괜찮아요. 안에 있는 게 어차피 양수니까. 그지? 여기까지는 괜찮다라는 거. 이거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제 말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썼다. 그거는 표기를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 유리수 지수를 밑이 음수일 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질문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면 그냥 마이너스 2일 겁니다. 그런데 얘는 사실 얘가 안에 있는 게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서 2라는 수가 나오고 이 두 개는 다르죠. 즉 모순이 발생합니다. 얘는 하나의 수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2랑 2라는 두 개의 값을 가진다는 모순이 나오죠. 이 얘기는 하나가 틀렸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얘가 틀렸고 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밑이 0보다 크게 맞춰준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밑이 마이너스 2일 때 쓰는 게 아니라 먼저 밑을 양수로 맞춰준 다음 2와 2분의 1을 곱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 말했듯이 이 조건만 잘 지켜준다면 모두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만족하게 됩니다. 자, 지수가 이제 무리수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무리수가 뭐였죠? 유리수가 아닌 수인데 정확히 말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다. 그러면 3.14, 15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애고 루트 2도 한 1.4 정도로 계속 이제 뭔가 순환 마디가 없는 그런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도 결국 실수긴 하지만 즉 좌표 평면에 찍을 수 있지만은 얘는 유리수 어떤 분수꼴로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2의 루트 2 이런 것도 정의가 될 수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밑은 0보다 커야 되겠죠. 아까 전에 유리수일 때도 밑이 0보다 커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넓은 걸 포괄하는 실수 또는 무리수일 때도 당연히 밑은 0보다 커야 하고 이때도 지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같은 데 나와 있는데 루트 2라는 것이 1.14 죄송합니다. 1.41, 42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유리수를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2에 1.4라는 게 있고 또 1.41이라는 게 있고 414라는 게 있을 거고 4142라는 게 있을 거고 또 여기 뒷자리가 있으면 더 붙여서 결국 2의 유리수승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값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컴퓨터에 찍어보면 결론적으로 얘가 어느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일정한 수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존재하고 이 값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두 가지의 결론, 즉 지수 법칙을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지수가 확장될 때마다 밑의 범위는 줄어든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4의 3분의 2승 나누기 24의 3분의 1승 곱하기 18의 3분의 2승입니다. 우선 얘를 곱하기 역수꼴로 좀 만들면 곱셈이라서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생각해 볼까요? 24의 3분의 1승이 역수죠. 우리가 어떤 거에 역수는 A의 역수, A분의 1, 얘는 A-1승이라고 표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24의 3분의 1승이라는 애를 역수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지수법칙 쓰면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밑이 양수면 24죠. 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2로 통일해 볼게요. 2의 제곱에 3분의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의 3분의 4승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8, 3의 24잖아요. 그러니까 분배해주면 2의 곱하기죠. 2의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 3의 제곱 곱하기 2에다가 3분의 2승 하면 2의 3분의 2승 3의 3분의 4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밑이 같은 것끼리 이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3이라서 6이다 정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 더하면 되죠. 곱하기니까. 두 번째 125분의 27 그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2분의 3승 곱하기 5분의 27의 2분의 1승이다. 자, 일단 먼저 밑이 양수입니다. 그럼 유리수 지수끼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고 2분의 1, 2분의 1은 뭔가 공통이니까 한번 해보면 얘는 125의 27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역수를 취한 거에 2분의 1승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승이라는 그 괄호 안에 들어갈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날아가고 얘가 이제 25니까 5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수의 2분의 1승은 제곱근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a라고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번째 5 루트 2 나누기 2 루트 6에다가 루트 2 곱하기 4 루트 3 우리가 이런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가 중요한 거죠. 얘를 마찬가지로 곱하기 역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루트 2를 분배했을 때 5의 제곱이고 곱하기 얘는 2에 마이너스 루트 10이겠죠? 마이너스 2 루트 3이란 얘기고 곱하기 2의 2 루트 3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2의 0승이라서 1이 되고 그래서 얘가 2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예제 볼게요. 자, 다음 예제는 다음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루트 안에 2 곱하기 세제곱근 4 곱하기 4제곱근 8이다. 얘가 2의 k승입니다. 이럴 때 유리수 k는 얼마냐?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부터 간단히 먼저 해보죠. 2고요. 얘는 생각해보면 2의 제곱에 3분의 1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지수법칙 쓸 수 있으니 2의 3분의 2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의 4분의 3승이죠. 왜냐면 2의 세제곱을 4분의 1승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n제곱근 a, a가 양수면 an분의 1승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아까 전에 특수한 경우에서 n이 2일 때 그거는 이제 루트가 됐던 거죠. 그거의 2분의 1승이죠. 루트니까. 안에 있는 거 덧셈 처리해주면 12로 통분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2 더하기 8 더하기 9다.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고 2의 24분의 29승이다. 그래서 K는 24분의 29승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루트 안에 a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계속 반복해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얘가 a의 k승이다. 물론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일단 뭐 a가 0보다 크다는 건 이해가 된다, 그지? 유리수 지수를 써야 되니까. 근데 왜 a가 1이 아니라고 줬을까요? a가 1이면 여러분 보면 좌변은 무조건 1입니다. 그러면 우변도 1이죠. k가 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k를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a가 1이 아니란 조건이 있는 건데, 그리고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좀 복잡하긴 한데 안쪽에서 차근차근 해볼게요. 얘는 a 곱하기 a의 2분의 1승이잖아. 그러면 a의 2분의 3승입니다. 그거의 루트를 씌웠어. 그 다음에 바깥에 a가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죠. 그러면 a에다가 a의 4분의 3승, a의 4분의 7승이고, 그거의 통째로 또 루트가 있으니까 a의 8분의 7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있으니까 먼저 간단히 해보면 8제곱근 a고, 결론적으로 a의 8분의 1승이 돼서 a의 1승이 됩니다. 그래서 k는 1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얘도 a의 4분의 1승에 2분의 1승 이렇게 해도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 아까 전에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같이 활용한 것 뿐이죠. 그래서 함께 알아두면 어떨 때는 이걸 쓰고 또 저럴 때는, 물론 이제 대부분 지수를 이용하겠지만 그래도 좀 간단히 하는데 조금 더 넓은 그런 걸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법칙과 이 식을 간단히 하세요 라는 문제네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승 나누기 x 3분의 1승 더하기 y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단 x랑 y는 전부 0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얘가 x 3분의 1승이 세제곱이죠. 얘는 y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좀 복잡하다 싶으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a, 얘를 b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조금 보일 수도 있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a 더하기 b로 나눈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를 인수분해해서 계산해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x 3분의 2승 마이너스 x 3분의 1 y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y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라고 나타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하면 되겠죠. 두 번째, x 4분의 1 더하기 y 마이너스 4분의 1 x 4분의 1 빼기 y 마이너스 4분의 1 x 2분의 1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는 보인다, 그지? 합차죠?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합차니까 x 빼기 y의 마이너스 1승 또는 x 빼기 y분의 1 정도로 나타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제입니다. 자, a가 2의 3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값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이 a를 전부 다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넣는다기보다는 먼저 a 세제곱을 a 세제곱이 있으니까 a 세제곱을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먼저 지금 우리가 뭐 x 플러스 y 세제곱이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y 더하기 3xy 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보면 2 더하기 3 곱하기 2의 3분의 2승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더하기 3 곱하기 2의 3분의 1승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2분의 5, 얘 먼저 처리하면 2분의 5고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얘는 2의 3분의 1승이죠. 2의 3분의 1승 더하기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잘 보니까 봐봐. 얘가 이거랑 뭔가 연관이 돼 있다. 우리가 2의 3분의 1승이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3으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 넘겨보면 a 세제곱 빼기 3a가 2분의 5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 수가 있어. 2를 곱해보면 우리는 얘가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5니까 얘를 실제로 다 넣어서 다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간단히 하고 그리고 나서 식을 좀 조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다음 봅시다. 자, 다음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a x승 더하기 a 마이너스 x승 a x승 빼기 a 마이너스 x승 a의 2x승이 5일 때 우리는 이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인수분해 같은 게 아니라 양변에 양변이 아니라 분모 분자에 ax승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6분의 4니까 3분의 2라고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얘 같은 경우는 살짝 뭐 인수분해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우리가 역시 아까랑 마찬가지로 ax승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이고 얘는 제곱이죠. 25고 얘는 역수예요. 그래서 이제 5를 곱해보면 30분의 125 더하기 1. 그러면 30분의 126. 그쵸? 6으로 나눠주면 5분의 2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A의 몇 승을 곱해가지고 나타나는 거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13의 x가 27이고 117의 y가 81일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애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데 A의 X승은 B라는 뭐 B의 Y승 이렇게 식이 있다고 합시다. 식이. 물론 이제 X랑 Y는 실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떤 A라는 값을 B에 대한 식으로 얻고 싶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는 B의 X분의 Y승이라고 하면 깔끔하다라는 거. 그죠? 물론 이제 X는 0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A랑 B가 양수기만 하면 우리가 뭐 여기 양변에 어떤 제곱을 취하든 실수 제곱을 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 눈에 띄는 게 이거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눠봐. x분의 1승을 취한 거지. x는 0이 아니니까. x가 0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아? 얘가 0이면 얘가 1이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얘가 y를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거는 밑을 똑같이 맞춰줘야 돼. 지금 이걸 만드는 방법은 지수에서 만들 수 있죠. 얘를 13을 117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117분의 1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9를 곱하면 될 것 같아. 9분의 1인 거지.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2승이야. 미치 같으면 우리가 얘를 같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마이너스 2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